민주당이 새 비대위원장에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임명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곧바로 추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새 비대위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기소를 하면서 반발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으로 공세를 강화했는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 수사 물타기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태풍 흰남노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500억 원의 긴급 예산을 투입하고 지하주차장 차수벽 설치 의무화를 비롯한 법 개정 등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모교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은 정진석 비대위 출범을 앞둔 국민의힘 내부 상황과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에 맞선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발의 등 추석을 앞두고 정쟁이 심화되고 있는 여야 움직임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새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은 추석 연휴가 끝나면 비대위원 인선을 발표하고 비대위를 조속히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는데요. 추가 가처분을 예고했던 이준석 전 대표 측 곧바로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 혼란에 대한 책임론이 일었던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보도에 홍예진 기자입니다.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국민의힘의 새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비대면 전국위를 열고 ARS 투표를 통해 비대위 설치 안건과 정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 신임 비대위원장은 추석 연휴가 끝나고 새 비대위원 인선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제 1차적인 임무이기 때문에 좀 지역 안배도 좀 하고 좀 통합이라는 그 목표에 걸맞는 그런 통합형 인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정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일정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며 비대위의 성격을 관리형이나 통합형 등으로 규정짓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핵관 인사라는 지적에 대해선 표현 자체에 조롱과 분열의 의미가 있는 고약한 프레임이라며 그만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새 비대위가 출범하면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예고했던 이준석 전 대표 측은 예고한 대로 정 비대위원장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입장문을 내고 앞선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조호영 비대위원장 임명 등이 무효이므로 무효에 터잡은 새로운 비대위 역시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은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집권 여당의 새 비대위가 또다시 법적 판단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 비대위가 출범하면 사퇴하겠다고 밝혔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식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당 혼란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당은 새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국가 정상화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언제나 저희 거취보다 우선이었습니다. 후임 지도부는 우리 당이 더욱 선명하고 더욱 단호한 보수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19일 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오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대응 방안 모색에 들어갔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는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 수사에 대한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는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 기소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야당 대표를 어떻게든 엮어보려는 검찰의 기획 표적 수사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의 죄는 덮고 야당에 대해서는 없는 죄도 만들어내기 위해
바닥 긁기도 모자라 땅굴까지 팔 기세입니다. 윤석열 검찰은 지금이라도 정치 기소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이 대표 검찰 기소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에도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또 정부 여당을 향한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위한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하는 한편 대통령 집무실과 사저 이전 관련 사적 수주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준비를 위해 당내에 한병도 의원을 단장으로 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발의는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국민 관심을 돌리려는 물타기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은 특검이 아닌 국정감사에 수사를 담당했던 관련 검찰들을 증인으로 불러 확인하면 될 일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전형적인 물타기로 국민을 속이는 그야말로 후안무치한 행태입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 수사 방탄용 특검 주장을 즉각 중단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검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별 입장이 없다고 일축했는데 김건희 특검법과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 속에 추석 민심은 어디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당정협의회를 열고 태풍 흰남노로 인한 피해 지원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이번 태풍으로 피해가 큰 포항과 경주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요. 오늘 협의를 통해서 피해 복구와 지원에 당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정이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귀성길 인사에 앞서서 태풍 피해 지원 대책을 점검하는 등 민생을 챙기는 게 급선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신속한 복구와 빈틈없는 피해 지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도별로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실질적이고 빈틈없는 피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정이 힘을 모아 태풍 피해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합니다. 앞으로 피해 지역의 응급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정은 우선 태풍 피해 복구 예산 확보를 위해 긴급 투입된 500억 원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침수 차량에 대한 신속한 보험금 지급과 연체자의 특별 채무 조정,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지원 만기 연장, 특례 보증을 통한 특별자금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막대한 재산과 인명 피해가 발생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법 제도 정비에도 나섭니다. 신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차수벽 설치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을 서두르고 소하천 정비법도 손질할 방침입니다. 정치권도 당 차원의 복구 지원 작업에 들어갑니다. 국민의힘은 포항 경주 지역에서 당 차원의 봉사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도 영남 지역 시당위원회를 중심으로 피해 현장을 살피고 이재민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는다는 계획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추억이 깃든 시간과 특별했던 공간들은 우리의 잊혀진 기억을 일깨워주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국회의 단청과 색동으로 삶의 기억을 기록한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남수지 기자가 전합니다. 언뜻 보면 무지개 같기도 하고 노이즈 화면 같기도 한 작품들. 여기엔 작가의 삶의 기억이 녹아 있습니다. 장현경 작가의 기억 속엔 우리 고유의 전통적 단청과 색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작가에게 단청과 색동은 어린 시절을 표현합니다. 색동은 제가 어릴 적에 명절날 입었던 색동 옷이나 또 색동 이불 같은 기억이고요. 단청이라 하면 제가 궁궐 주위 근처에 살았었어요, 유년기에. 오랫동안 좋은 기억으로 남고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에. 서양 화가인 작가는 색동의 전통적인 느낌을 살리고 싶어 먹이 아닌 물감으로 수묵화의 느낌을 냈습니다. 캔버스에는 작가의 기억들이 촘촘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담양의 중록원에 방문한 뒤 표현한 청량한 기억을 담은 작품, 자신의 자화상을 표현한 작품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우리 삶의 인생 속에서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제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자화상도 같은 작품이기에
관람객들도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색동이 가득한 작품들 속에서 작가의 특별한 기억을 감상합니다. 또 다시 모였다 흩어지기를 반복하는 그런 삶의 기록들을 보면서 따뜻하고 또 쉽게 어렵지 않게 쉽게 공감할 수 있었고요. 아름다운 추억의 그런 색깔들을 통해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예술을 통해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장현경 작가의 이번 전시는 국회의원회관 1층 아트 갤러리에서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 오는 15일까지 누구나 관람할 수 있습니다. 국회방송 남수지입니다.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특위는 성명을 통해서 방통위가 2020년 종편 재승인 평가에서 한 종편 언론사의 점수를 낮게 고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이 언론 자유의 재갈을 물리기 위해 방통위와 방심위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극명하게 드러날 사건이라고 강조하고 방통위의 존재 이유가 위협받을 대형 사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설치에 대응해서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경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변경하고 위원 임명 시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 절차를 삭제하는 등 행안부 장관의 관여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정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을 입법으로 저지하고 수사권이 확대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일부터 5박 7일간 스페인과 포르투갈 공식 방문에 나섭니다. 김 의장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방문해 의회 지도자와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제3국 건설 인프라 사업 공동 진출, 전기차 배터리, 해양 산업 등의 협력 확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양국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와 K방산 수출에 대한 협조를 적극 요청할 계획입니다. 한편 김 의장은 오늘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 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 입법에 따른 한국 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태윤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으로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돌고 돌아서 윤핵관이라는 평가도 있는데 정진석의 비대위 어떻게 순항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권성동 원내대표의 3고 초려 끝에 당내 최다선인 정진석 부의장이 이 새 비대위원장으로 맡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전국위에서 이 정진석 의원을 새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했는데요. 네. 정 위원장의 모친이 파평 윤 씨이기도 하고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을 당에 영입할 때 힘을 실었던 이 윤핵관의 맏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권 원내대표가 재신임됐을 때처럼 도로 윤핵관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건데요. 네.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겠다는 장점도 있겠지만 이 정진석 비대위의 전망이 마냥 밝지만은 않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이 정진석 후에 암초라고 한다면 단연 그 이준석 전 대표와의 법적 공방이 꼽힐 텐데요. 이 전 대표는 예고했던 대로 오늘 정진석 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특히 정 위원장과 이 전 대표는 이 전 대표의 우크라이나 행을 두고 설전을 주고받은 바 있죠. 이런 악연으로 새 비대위 활동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추석 연휴 직후인 14일에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와의 가처분 심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비대위원회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이 전 대표가 취하할 계획으로 신문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당원 개정 의결을 위한 전국위 개최 금지하고 그리고 이번에 정진석 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이 두 건에 대해서 법원이 이준석 대표 측과 이 국민의힘 측의 주장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도 이 전 대표의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당의 혼란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전 대표 가처분 신청으로 새 비대위가 시작부터 삐걱거릴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새 비대위의 또 다른 과제는 어떤 거가 있습니까?
네, 새 비대위 체제를 둘러싼 당내 반대 여론도 해결할 과제로 꼽힙니다. 네. 어제 정 위원장을 추인하는 이 의총에서 김웅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김 의원은 이 정 위원장을 박수로 추인할 때 박수 치지 않은 의원들이 많았다. 그리고 저 말고도 명시적으로 반대 뜻을 밝힌 분도 있었다며 반발한 건데요. 허은하 의원 역시 상당수 의원이 박수를 치지 않았다면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물론 두 의원 모두 이 전 대표 측으로 분류되긴 하는데요. 이 두 의원이 밝혔듯이 실제 정 위원장의 추인을 반대하는 의원이 있었다면 이들을 포용해야 하는 것도 과제로 꼽힙니다. 전당대회 시점과 룰 결정을 두고서도 이 정 위원장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물론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이전 대표의 1월 복귀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연내에 마무리 짓자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감과 예산심의 일정 때문에 현실적으로 연내 전당대회는 불가능하다 이런 의견 등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정 위원장이 어떤 방향을 잡고 비대를 이끌어갈지도 관심사로 꼽힙니다. 네, 추석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이제 여론전이 한창의 상황인데 오늘 나온 이제 또 큰 뉴스가 있죠. 검찰이 오늘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기소를 결국 결정을 했네요.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제기된 이 선거법 위반 사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이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였던 이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때 몰랐다 이렇게 말한 발언하고요. 또 백현동 개발에서 국토부의 협박으로 용도 변경을 했다 이렇게 말한 것과 마지막으로 대장동 개발은 국민의힘의 압박으로 공공개발을 포기했고 민관 합동 개발로 추진하게 됐다 이렇게 말한 것들이 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검찰은 먼저 이 김문기 1처장 사건과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기소 처분을 했고요. 네. 나머지 이 대장동 개발 관련 사건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세 가지 중에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를 결정을 했는데 불구속 기소라는 건 결국 기소를 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앞으로 더 부각시킬 것 같네요. 맞습니다. 현재 말씀하셨듯이 검찰이 9일 공소시효를 만료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그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대해서 속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했듯이 이 대표를 기소하는가 하면은 네. 이 별도로 어제는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를 소환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편 손을 들어주면서 이 여론전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 대표에겐 본인의 성역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면서 검찰 수사에 응하라 이렇게 압박하기도 하고 또 김 씨를 겨냥해선 수행비서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또 유용 금액을 줄이려는 등의 그 어떤 시도도 진실을 막을 수는 없다고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여당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강조했다면 정부 측에선 달라진 윤석열 대통령의 재난 대처를 부각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윤 대통령은 지난달 그 기록적 폭우로 수도권 일대가 침수 피해가 났을 때 그 자택에서 대기하면서 이 재난 대처에 소홀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질타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지난번과 달리 용산에서 밤샘 근무를 하거나 또 포항 지하주차장 재난 현장을 찾는 것처럼 이 적극적인 행보를 통해서 추석 밥상 여론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또 김건희 여사를 겨냥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의혹을 더는 못 덮겠다면서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맞불을 놓은 셈인데요. 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하고 또 허위 경력, 학력 위조 의혹 등을 수사 범위로 삼았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때 착용했던 이 고가의 장신구들이 윤 대통령의 재산 신고에 누락됐다면서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겐 고발을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겐 특검법으로 전방위 압박에 나선 모습인데요. 사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국민의힘 소속 김도 법사위원장의 문턱을 넘어야 하기도 하고요. 또 설령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실제 특검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상황 속에서 그 윤 대통령 부부 이슈를 그 추석 밥상에 올려서 여론전에 맞불을 놓은 거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슈 분석은 태윤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9월 8일 사람들의 시선을 끈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추석 민심 잡기 시동입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부터 사실상 귀성길 행렬이 이어지면서 이미 연휴가 시작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맘때가 되면 정치권의 발걸음도 바빠지죠. 서울역과 용산역을 찾아 시민들에게 귀성 인사를 하면서 추석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에 나서는데요. 제1야당인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오전 호남선 귀성객이 많은 용산역에 총출동을 해서 대합실과 승강장 플랫폼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따뜻한 추석이 되길 바라는 명절 인사를 전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물가도, 금리도, 또 나라 살림도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래도 명절은 온 가족이 모여서 회포를 풀고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잠시 일상의 어려움을 잊고 따뜻한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민주당이 용산역에서 귀성 인사에 나서던 시각 가장 많은 귀성객이 몰리는 서울역에선 정의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일렬로 도열해서 추석 인사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기업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거는 것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홍보를 함께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명절마다 당 지도부가 서울역을 찾았던 국민의힘은 현재 당 지도 체제가 완전히 꾸려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오늘 역이 아닌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태풍 흰남노 피해 지원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대신에 홍보 게시물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추석 인사를 전하면서 정책 홍보에도 나서는 모습인데요. 국민의힘의 홍보물을 보면요. 힘나는 민생 경제를 강조하면서 부모급여 지원과 병사봉급 인상, 청년 원가주택 등의 정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이 국민을 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추석 홍보물 역시도 국민을 부각하는 모습이지만 방점이 다릅니다. 국민의 삶이 괴롭고 불안하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100일 성적이 낙제점이라는 걸 강조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여 공세를 통해서 현 정부의 실적을 추석 밥상 화두로 올리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정의당은 서울역에서 마찬가지로 추석 홍보물에서도 노란봉투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귀성길 인사로, 당정 논의로, 또 홍보 게시물로 추석 민심 잡기에 나선 여야 정치권. 국민들이 진짜 바라는 건 넉넉한 한가위를 맞아서 어려운 민생 현안 해결에 한마음으로 머리를 맞대는 화합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박수의 힘입니다. 이런저런 논란 속에 구인난까지 겪었던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의 오선에 정진석 의원이 확정됐죠. 오늘 전국의 의결까지 추인이 가결되면서 새 비대위를 띄우고 당 수습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당내 일각에선 뒷말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의원총회 과정에서 박수 추인 방식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이후 새 비대위 추진을 위한 당원 당규 개정 의결 때도 박수로 추인하면서 모든 의원들의 총의가 담겼다고 볼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국민의힘 중진인 조경태 의원은 오늘 정진석 비대위원장 추인 당시 의견 개진을 할 상황이나 여유가 없었다면서 국민의힘이 아니라 박수의 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면석이 당대표 격인 그 비대위원장을 뽑는 데 있어가지고 채 1시간도 안 걸린 상황에서 박수 치가지고 그냥 끝냈다는 게 그게 민주정당이 할 수 있습니까? 일부 네. SNS나 일부 그 국민들께서는 국민의 힘이 아니라 박수의 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주로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박수 쳐가지고 끝내는 그런 의사결정은. 네. 그런 민주정당으로서 저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조경태 의원뿐 아니라 일부 친이준석계 의원들도 박수 추인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허은하 의원은 어제 의총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서 상당수 의원이 박수를 치지 않았고 저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고요.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진 김웅현 역시도 반대하려면 순발력이 필요하다라는 해시태그를 달면서 우리 당은 박수의 힘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박수를 안 쳤더라도 의총 현장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묵시적인 동의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습니다.
박수를 누구는 쳤고 안 쳤고 아니면 박소리가 적다 크다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상황이고 의총이라는 게 의결기구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매번 뭐 이런 걸 표결로 한다? 굉장히 좀 넌센스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의총은 의결기구가 아닌데 매번 표결로 진행하는 것도 난센스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인 박정아 의원이 이렇게 지적하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 추대 의총 당시 많은 의원들이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 비대위 출범을 앞두고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법원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달라면서 4번째 가처분 신청을 냈죠. 박수로 추인한 새 비대위가 법원의 인용으로 또다시 좌초하는 운명을 맞게 될지 아니면 기각으로 당 정상화의 물꼬를 트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박찬수 한겨레 신문 대기자 그리고 오늘 자리를 비운 최병묵 위원을 대신해서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그 전에도 서로 좀 안면이 있으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우리 박 기자, 대기자께서는 워낙 좀 잘 알려지신 정치 전문 기자로 잘 알려졌으니까 저는 잘 알고 과거에 김대중 정부 때죠. 그 청와대를 같이 출입했습니다. 청와대 같은 시기에 청와대 출입 기자셨군요. 지금 이제 일반인에게 이제 개방이 됐는데. 그리고 거의 20년 만에 우리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1990년 말이고 2000년 초 이렇게 되니까요. 평소 그 친한 사이는 아니신 걸로. 오늘 또 두 분의 열띤 토론, 좋은 말씀 또 오늘 기대를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께서 먼저 발제우셨죠? 내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뭐 경제도 안 좋고 물가는 오르고 또 호우 피해에다가 여러 가지 문제, 국민들의 어려움들이 큰데 이런 와중에도 어쨌든 정치권은 지금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국민들은 이런 정치권의 움직임을 어떻게 볼지 추석 민심을 짚어보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중에서 일단 국민의힘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당내 최다선 5선의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새 비대위원장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주호영 전 위원장 이야기도 나왔었고 박주선 국회 부의장이 유력하게 또 검토되고 있다. 언론에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 정 비대위원장으로 결정이 됐는데 구인난이 이렇게 이제 심각한 상황에서도 정작 당내 다선 의원 대부분은 권성동 이제 전 원내대표가 됐나요? 이제 러브콜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정진석 카드를 선택한 이유, 삼고 초려까지 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윤핵관들이 볼 때 가장 믿을 만한 중진은 역시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정진석 부의장은 지난해 경선 때부터 일찌감치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고 윤석열 후보를 밀었던 그런 핵심 중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본인은 이제 부인합니다만 사실은 밖에서 볼 때는 윤핵관의 최고참, 가장 이제 맏형처럼 이렇게 당내에선 보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믿음이 이번에 발탁이 된 그 가장 큰 이유로 보고요. 문제는 저는 근데 국민들이 과연 이거 어떻게 볼까라는 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핵관 한 사람이 물러나니까 또 다른 윤핵관이 이제 중심에 들어선 건데 이렇게 보여지는 게 과연 국민들에겐 어떻게 비칠까? 저 국민의힘은 결국 윤핵관의 당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비칠 가능성이 높고 이런 그 구도 자체는 이준석 대표와의 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명분을 좀 약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들이 상당히 좀 우려되는 측면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정진석 이제 국회 부의장은 윤핵관이라는 이제 프레임은 좀 거두어 달라. 오늘 이렇게 이제 뭐 당부의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핵관이라는 프레임은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든 거죠. 자, 그래서 윤핵관을 일종의 뭐 갈라치기 하기로 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이 친윤 쪽에서는 그 용어를 상당히 싫어해요.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결국은 친윤이 맞죠. 그 정진석 그 비대위원장 친윤입니다. 처음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그만두고 정치에 들어오기 전부터
정치권으로 들어오는 길을 닦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리 이 국민의힘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선언도 안 했는데 그때 친윤 조직을 벌써 만들어서 다 이렇게 이 일종의 킹메이커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네. 저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번에 정진석이 맡게 됐다 그렇게 봅니다. 독배라고 본인이 표현을 했잖아요. 독배를 그래서 맡았다. 왜 그러냐면 가령 박주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본인이 지금 고사를 했지 않습니까? 고사를 네. 한 이유가 물론 이 본인이 당내 사정을 잘 모른다 이것도 있었습니다. 본인이 민주당 출신이고 호남의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당내 사정을 모른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국민의힘 안에서 반대파가 있었어요. 그 박주선 비대위원장 카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데 실제로 결정적으로 이것을 포기한 이유는 그다음에 김병준 그 전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러브콜을 받았는데 안 한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이준석 전 대표가 상대에 있는 거예요.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 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 비대위원장을 맡아도 가처분 신청을 하고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조롱을 합니다. 이 조롱을 하고 그 새로 비대위원장 맡은 사람들에게. 그러니 연배가 상당히 차이 나는데 그 두 사람은 김병준 전 교수도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이고 또 박주선 의원도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진석 그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윤석열 정권과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하니 독배라도 마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정진석 오히려 친윤이기 때문에 맡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예고했던 대로 오늘 새 비대위원장에게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어제 그 의총이 이제 추인이 됐는데 그 직후에 SNS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문장이 담긴 동물 사진을 이제 공유를 했습니다. 여기에 정진석 위원장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서는 안 된다고 이제 응수를 했는데 앞으로 이제 두 사람의 관계 여태까지는 뭐 썩 좋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관계 이 대립 구도로 계속 갈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이미 전면전은 일어난 거죠. 그 정진석 위원장이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서 안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미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들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준석 대표하고 이 정진석 이제 비대위원장은 지난번에 사적인 이제 앙금까지도 좀 남아 있는 거거든요. 서로 이제 뭐 싸가지가 없다, 뭐 아니면 개소리 한다라는 식의 아주 막말을 주고받은 처지기 때문에 이미 그 전면전은 사실상 시작된 거고요. 문제는 근데 이런 그 전면전, 석석대전이라고까지 이제 언론에서는 조를 만들게 합니다만 과연 그런 조가 국민들 볼 때는 일종의 코미디처럼 비치지 않겠느냐. 국민들 볼 때 두 사람이 싸우는 게 저게 국민의 민생이라든가 경제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는 자기네만의 싸움이거든요. 어떻게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냈고 그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으면 거기에 따라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거기에 불복해갖고 다시 이제 윤핵관의 어떤 가장 맏형격인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운 거니까 과연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이 볼 때는 결국 그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하나의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이렇게 높다라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그 이준석 전 대표를 못 만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정치적으로 좀 그 풀 의지가 있어 보일까요? 풀어야죠. 저는 정진석 부의장이 이준석 전 대표와 싸우려고 맡은 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또 혹시 여기에 윤심이 작용을 했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요정이 작용했다면은 싸우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물론 두 사람은 서로 인연이 안 좋죠. 그때 우크라이나 그때 갔을 때 자기 정치하느냐 하고 또 육모방망이 이야기까지 막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혁신위원회 최재형 혁신위원회에 대해서도 정진석 그때 부의장이 비판을 했죠. 이준석이 만든 데 대해서. 그런데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새로 맡고 나서 오늘 두 가지 말을 했는데 하나는 이준석 대표와 만날 용의가 있다. 또 하나가 최재형 혁신위원장 지금 이준석계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연세는 나이는 많지만 최재형 혁신위원장을 비대위원으로 1호로 꼽았어요. 그것은 일단 어떤 러브콜을 보낸 거거든요. 또 화해 제스처를 보낸 거예요. 이준석 대표 쪽에. 거부했죠. 그런데 아직 완전히 거부한 거 이것은 뭐 결정은 안 난 것 같은데 그 최재형 의원의 그것도 그렇지만 이준석 전 대표의 생각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최대의 목표는 어떻게 정리를 하든지 다시 화해를 하든지 이거예요. 이준석 전 대표와.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 말을 보면은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나를 품으라고 하는데 내가 달걀이냐 이랬죠. 네. 그런데 그 뒤에 말이 뭐냐면은 그렇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국정의 동반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법도 있고 악수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뒤에 방점을 둔다고 보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도 지금 상당히 벼랑 끝에 몰렸기 때문에 네. 경찰 수사도 있고 윤리위 추가 징계도 있고 그래서 뭔가 화해를 도모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일단 정진석 그 비대위원장에게 뭐 동물 사진을 보이고 했지만 정진석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친윤이기 때문에 네. 핵심 친윤이기 네. 때문에 다른 비대위원장이면은 이준석 대표가 당신하고는 안 해, 대통령하고 해야 돼, 직접 담판해야 돼 이렇게 하겠지만 뒤에 그 교감을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교감을 하고 있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라면은 저는 그 막판에 서로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네. 보시는군요. 저는 좀 하나 덧붙여. 저는 좀 네. 생각이 다른데요. 만약 이제 그 논의를 해볼 생각이 있었다면 이준석 대표가 오늘 그 가처분 신청을 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오늘 바로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거든요. 네. 이 얘기는 사실은 정진석 비대위원장하고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겠다. 정진석 비대위원장과는 계속 그 법원에서 그 사법적인 싸움을 벌여 나가겠다라는 의지고 또 어차피 가처분 신청이 냈기 때문에 이제 법원에서 결정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정진석 비대위 체제가 만약 직무정지가 또 되면은 그냥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저는 그 양쪽의 대화의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미 사라졌다라고 예. 이렇게 저는 지금 그렇게 단계에서는 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만약에 지금 단계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의 멘토인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맡겨도 그 가처분 신청 낼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일종의 협상 카드가 되는 거죠. 나중에는. 네, 물론 제가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극적으로 풀 거다 이렇게 단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여지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공멸을 알겠습니다. 면하기 위해서. 네. 네. 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 또 새 원내대표 선출을 해야 합니다. 경선은 오늘 19일에 하기로 했는데요. 자, 권 원내대표가 이대로 이선으로 물러나게 될지 아니면 물밑에서 계속 역할을 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당분간은 하기가 어렵죠.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어중이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원내대표에서 물러나란 건 지난번에 두 사람이 그 만찬을 해서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가 났다는 거잖아요. 이 비대위 출범시키고 나서 물러나겠다. 좀 네. 그렇게 해라. 이렇게 된 것이고 또 한 축에 있는 장제원 의원이 같은 윤핵관 이렇게 불리는데 장제원 의원이 이선 후퇴 선언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면은 이 상황에서 윤석열 그 대통령 정부 초기에 이렇게 한 4개월 만에 이선으로 일단 두 사람이 물러나는 모양새를 보였으니까 지금 그리고 이것이 더 막후 실력자로 행세하기 어려워진 것이 본인들이 그 장제원, 권성동을 비롯해서 친윤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실에 용산 대통령실에 상당히 참모들을 많이 집어넣었거든요. 네.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뿐이 아니고 장관 정책보좌관이나 이런 데 쫙 깔아놨는데 사실 쫙 깔아놨는데 이게 다 정제가 됐잖아요. 지금 50명이 지금 네. 행정관급이 정제가 되는 상황이니까 본인들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를 하려면은 그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저는 철수가 됐다고 봐요. 그래서 다른 정권과 달리 이번에 이 소위 말하는 이준석 전 대표가 윤핵관이라고 네이밍한 그 그룹은 다시 어떤 정권의 실세로 다시 복귀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일시적 후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 이미 오늘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한 거는 본인의 어떤 결심, 어떤 단호한 결정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비대위 체제가 이미 법원 결정으로 와해됐을 때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는 기정사실화 됐던 거거든요. 거기에 밀려갖고 이미 그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힘 사태가 이렇게 된 데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정치적 책임이 굉장히 크죠. 특히 그 대통령과의 어떤 그 문자, 네, 그 내부 총재 문자를 유출한 게 본인의 의지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 유출됨으로써 결정적으로 좀 그 여론이 악화되는 네. 그런 계기를 작용한 측면이 있거든요. 따라서 그 권성동 원내대표로서는 지금은 물러나지 않을 도리가 없었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제 계속적으로 막고해서 역할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세운 것 자체가 사실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여러 반대 의견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무시하고 어쨌든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세운 것 자체가 어쨌든 이른바 윤핵관들이 계속 좀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비춰진다라고 그렇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에 이어서 이번엔 그 민주당 상황을 살펴볼 텐데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고 김문기, 백현동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받고 있는 부인 김혜경 씨 역시 기소될 가능성이 더 점쳐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전방위적인 이런 수사, 검찰의 수사가 민주당이 어느 정도 타격을 줄 것이냐, 여기에 이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의 타격은 불가피하죠. 불가피한데 다만 이것이 그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아주 결정적인 타격을 줄 것이냐. 그거는 저는 뭐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일단 그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그 죄명이 그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네. 근데 선거법 위반을 갖고서 현직 그 야당 대표이자 지난 직전 대선에서 1,600만 표를 얻은 아주 아깝게 이렇게 낙선한 대통령 후보를 기소했다는 건 너무 좀 약하다는 그런 인상을 줍니다. 가령 그 저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97년에 이제 김대중 후보가 이회창 후보를 간발의 차이를 이기고 집권을 합니다. 그리고선 뭐가 시작되면 세풍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회창 후보의 동생인 이회성 씨하고 그 국세청 차장을 지낸 이석기 씨가 둘이 이제 손을 잡고서 불법 정치 자금을 기업들에게 모금한 거거든요. 네. 그때 돈이 온 건 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회성 씨하고 이석기 씨는 구속이 되죠. 이회창 대표야 물론 나는 몰랐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자기 동생이 이렇게 불법 정치 자금을 수천억 원, 수백억, 수천억 원 모았는데 과연 그 이회창 씨가 몰랐을까? 몰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적죠. 그런 그 불법 정치 자금을 거대하게 이렇게 모은 상황이 검찰 수사를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는 이회창 대표는 큰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정치적으로 제기해서 어쨌든 2002년 대선에 그 야당 후보로 나서거든요. 나서갖고 노무현 후보하고 굉장히 박빙의 싸움을 또 벌이죠. 왜 그런 그 이회창 후보는 그렇게 세풍 사건과 같은 결정적인 어떤 그 불법 정치적 모금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설 수 있었느냐 하면은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수사한 것 자체가 정치 보복으로 비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당시 어떤 정치적으로 전혀 이렇게 그 용납될 수 없는 그런 비리를 이회창 씨가 저질렀다고 보기보다는 이회창 씨가 선거에 지니까 어쨌든 김대중 정부가 저건 정치적으로 검찰을 이용해갖고 이회창 씨를 수사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프레임이 짜졌기 때문에 이회창 씨는 정치적으로 제기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 이재명 후보가 정치적으로 제기하느냐 아니면 정치적으로 완전히 끝장나느냐 하는 건 국민의 판단이거든요. 국민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의 그 선거법 위반 또는 그 김혜경 씨, 부인 김혜경 씨에게 그 되는 업무상 배임, 법인카드를 이용했다라는 제목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걸 갖고서 그 국민들이 곧바로 그 이재명 후보에게 어떤 정치적으로 등을 돌리거나 하기는 제가 볼 때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 문제에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기소를 했는데 그 세 가지를 경찰에서 송치를 했습니다. 혐의 세 가지를. 그런데 그중에서 두 가지를 기소를 했어요. 대장동 관련, 백현동 관련, 고 김문계 씨 관련인데 대장동은 불기소 처분을 하고 그 백현동과 김문계 씨 가족만 관련만 지금 기소를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뭐 100만 원이 나올 것인가 그거는 좀 한참 기다려야 돼요. 대법원까지 가려면은. 그것은 일단 이 논외로 치고. 이게 뭘 봐야 되냐 하면은 물론 이 대선 때 선거 때 보통 고소 고발한 건 선거 끝나면 다 치하를 하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시민 단체가 고소 고발한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는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법 위반 가지고 국민들이 뭐 이재명 대표가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막 그까지는 안 갈 거예요. 그런데 이거 예고편입니다. 이것은 본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 백현동, 성남 FC 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법인카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그 검찰이 기소한 거는 거기에서 파생된 겁니다. 그 본 안에 대해서 본인이 선거 때 이 사실과 다른 말을 해서 말 그대로 그 허위 공표를 해서 유권자의 선택에 혼란을 줬다 이겁니다. 네. 그러면 이것을 그 파생된 것이고 진짜는 대장동, 백현동 같은 특혜 의혹, 배임, 횡령 이 수사가 지금 본격적으로 들어갔거든요. 강제 수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법 관련해서는 국민 여론을 움직이지 못하지만
본건 수사에 들어가면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자, 민주당도 강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의원 전원 명의로 김건희 특검 법안을 발의를 했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장신고 신고 누락 관련해가지고 윤 대통령을 고발하면서 정말 정면 대응에 나선 모습입니다. 사실 그 특검법이 처음에 거론됐을 때 민주당 내에서는 좀 신중하자, 미온적이었는데 갑자기 강행을 하게 된 배경에 뭐가 있을까요? 맞불을 놓을 필요성이 생긴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시점이 공교로운 게 지금 선거법 공소시효가 내일인데 내일 마침 또 연휴가 시작돼요. 정치인들은 이 추석 민심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차례상 민심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상황으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면은 이재명 대표 관련된 것만 그 차례상에 올라가 버려요. 뭐 이렇게 뭐 선거법 위반 이런 거 막 기소됐다더라 막 이런 것만 올라가요.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맞불을 놔야 되니까 그동안 미온적인 것 중에서 김건희 리스크를 끄집어낸 거죠. 그 지금까지 보면은 민주당의 전략 대선 때부터도 윤석열 후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보다 그때 김건희 대표, 지금 김건희 여사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거든요. 그 허술한 구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 그 전에는 이 좀 신중해야 된다. 잘못하면 뭐 이거 어떻게 보면 세 가지인데 뭐 코바나 컨텐츠 협찬 의혹이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거짓 학력 경력 이건데 이거 사실 보면은 문재인 정권 때부터 수사를 해왔던 거예요. 특검이라는 것이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은 특검으로 가는 건데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물론 시작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했지만 그 다음에 김호수 검찰총장 시절에도 계속했거든요.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 때 검찰 수사가 미진하니까 지금 특검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조심스러웠는데 결국은 지금 이 시점이 이렇게 공교롭게 맞물리면서 맞불을 놓을 필요성이 있으니 제기를 하는 거죠. 뭐 저도 그건 비슷한 의견인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8월 28일 전당대회에서 그 당대표가 된 직후에는 굉장히 그 아주 유화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정청래 의원이라든가 당 최고위원들이야 그 일부 최고위원들은 저기 김건희 씨 특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이재명 대표 굉장히 그 유화적으로 한 걸음 뛰고 이렇게 얘기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건 일종의 현 정부에 대해서 대화를 하자, 이게 정치를 하자라는 이렇게 일종의 그 대화 제스처를 보낸 건데 그 대화 제스처에 대한 답이 이제 자신에 대한 그 검찰 소환과 기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우리도 강대강으로 맞붙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지금 김건희 씨 특검법을 꺼내 든 거고. 그리고 이렇게 되는 데는 어쨌든 우리는 그 하해 제스를 보내는데 저쪽에서 먼저 치고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거는 국민 여론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라는 나름의 이렇게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걸로 봐야겠죠. 최근에 이제 태풍의 피해가 컸고 또 민생 경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추석 밥상머리 민심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기소와 김건희 특검, 추석 민심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 걸로 예상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어쨌든 야당 쪽이 조금 더 유리한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민심에서는. 왜냐하면 그 만약에 그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지 않았는데도 민주당이 김건희 씨 특검법을 꺼내 들었다 하면 아마 여론은 왜 그렇게 계속 싸움만 하냐라고 야당을 좀 비난했을 거예요. 근데 먼저 지난번 대선에서 가깝게 떨어졌고 지금 야당 대표인 이재명 씨가 당대표가 되자마자 곧바로 그 소환하고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와 그 부인을 기소하거나 또는 수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대응해갖고 김건희 씨 특검법을 꺼내 든 거니까 일단 귀책 사유가 집권 여당에 있다라고 국민은 좀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경제가 안 좋지 않습니까? 경제도 안 좋고 물가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데 왜 자꾸 이런 정쟁거리를 만드느냐라는 데 대한 어떤 짜증과 불만이 국민들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런 불만은 궁극적으로는 결국 약간 대통령은 뭐하냐라는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점에서 여론의 추이를 본다면 물론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별로 저는 그 윤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에 유리한 여론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추석 민심은 양쪽에 다 비난의 그 시선을 보내고 있지만 여당과 대통령 쪽에 더욱더 비난의 추가 기울어질 거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검찰 수사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고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양쪽이 소모전을 벌이면서 서로 지지층 결집은 될 거예요. 서로 지지층 결집입니다. 민주당 네. 지지층들은 이재명 대표가 드디어 정치 보복을 당하는구나 이런 여론이 추석 때 형성이 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은 그거 봐 그동안 왜 안 했어 이런 게 있었거든요. 왜 정권이 바뀌었는데 대선 후보 시절에 신적폐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정권 바뀌어서 3, 4개월 동안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느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보수층 좀 강성 쪽이지만 강성 보수층의 지지가 떨어져 나가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일단 처음에 시작을 한 거잖아요. 처음 물 같은 거거든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안 사건들이 막 있기 때문에 전초전이다. 예, 전초전이기 때문에 보수층은 또 나름대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역시 신적폐 청산을 하는구나. 네. 그러면 결국 문제는 중도층인데 중도층이 이것을 어떻게 파악을 할 것이냐. 저는 양쪽 다 거리를 둘 것 같아요. 지금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지금 태풍 피해도 바로 그 직후인데 또 저런 식으로 한쪽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의정이 있다고 보면은 이게 정치 수사를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것을 또 정치 보복이라고 해서 맞불을 놓고 여기에 대해서 중도층은 다 떨어져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두 분의 열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 줄 논평 박 기자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권력은 유한하나 책임은 무한하다. 맞는 말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싸움, 또 여야 간의 어떤 극한 싸움, 궁극적으로 결국 그 모든 결과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줄 논평을 대통령의 책임은 무한하다. 네. 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뿌린 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대표가 정말 10개 정도 혐의를 받고 있는데 거기 다 떳떳하다면은 거기서 완전히 벗어날 것이고 떳떳하지 못하면 그대로 거두게 되고 지금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에 뭐 접대 의혹 그것이 떳떳하다면은 본인이 빠져나가겠지만은 거기에 떳떳하지 못하면 뿌린 대로 거두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추석 전 정쟁이 격화되고 있는 여야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본부장, 박찬수 한겨레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특히 오늘 특별히 또 출연해주신 고맙습니다. 본부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나오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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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일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귀성길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다만 모레까지 30도 안팎의 한낮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추석 당일에도 대체로 맑아서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따뜻하고 넉넉한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연휴가 끝난 다음 주 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